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드디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더라도 흡수 대책을 세워서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수소차, 저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도 배터리와 수소 등의 기술에 있어서 한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은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세계에서 점유율이 1등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꼭 가겠다라는 확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도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 화학, 철강 등의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사업 종류가 큰데요.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선언은 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탄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를 다시 이걸 포집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기술인데,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면 당연히 잡아야 될 탄소도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특히나도 석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합니다. 특히나도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그리고 새 저탄소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의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는 종구번을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송배전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좀 더 실현시켜서 에너지 낭비 역시도 줄여서 이를 통해서 정부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 역시도 잘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서 석유, 화학, 철강 등의 그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탄소 중립 친환경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특히나도 세제를 통해서 경제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고요. 또 탄소 중립 R&D 특별위원회 등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정부 안에 확정해서 이거를 국제연합에 제출한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1년까지는 뭐 다양한 단계를 밟아서 매년 새로운 단계를 밟아서 이를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기후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소가 많다면 온실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라는 건 결국엔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옷을 더 껴입으면 당연히 체온은 올라가겠죠. 너무 더운데 체온이 올라가면 결국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가 있게 됨으로써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얻게 됩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생태계 역시도 파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무조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데요. 사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함 정도는 역시나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만 살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나의 후손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친척들이, 그리고 나의 지인들이, 나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사회이고요. 그 사회를 만드는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화석 연료 사용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해서 차를 굴리고 또 기름 난로를 떼서 따뜻하게 집안의 난방을 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리를 하고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행위이고,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산업혁명기부터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행동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기존으로 회귀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에 있어서는 이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지표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했을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에 OECD 1만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는 여전히 한국이 선진국인가 했을 때 잘 모르겠고 개발도상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선진국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걸 지표가 증명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진국은 무엇이냐? 먼저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먼저 발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책임과 여력이 있다라는 징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거대한 공업국가입니다. 공업국가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겁나 많은 생산시설을 돌려서 겁나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산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 구조에 따라서는 가스 배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변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 예를 들자면은 코크스로 들어갔던 용광로도 전기로로 바뀌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물론 그게 탄소 중립과는 상관없지만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 역시도 탄소 중립의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LNG, 그러니까 기존까지 중류나 벙커 CU와 같은 그 불연소물이나 아니면은 완전한 석유를 댐으로써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게 됐었는데 그걸 LNG로 바꿔서 LNG 선을 만드는 과정들을 굉장히 한국의 조선업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한화솔루션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태양광 전지를 진행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풍력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 신에너지로 가는 단계들을 계속 밟고 있고요. 특히나도 그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소자동차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변하지 않으면은 시대의 트렌드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에 대해서 따르는 책임, 외교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들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변하지 않고 과거에 안주해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쇠퇴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게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내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미리 선제적 조치로 변화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내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만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 아니면 앞에 있는 이 이탄이라는 친구 앞에 하고서 둘이서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모두가 열심히 그에 대해서 고통도 감내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 누군가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287 예보의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